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의 앵커 이서연입니다. 오늘 모파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특별편으로 구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닷새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DC 방문에 앞서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아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하와이 방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장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장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태평양 국립묘지는 1949년에 조성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1만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로도 꼽힙니다. 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제임스 호튼 태평양 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뛰어난 공적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미 참전용사 벤자민 윌슨의 묘를 참배하고 현장에 참석한 참전용사 6명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동포 간담회는 약 7만 명의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와이 한인사회를 격려하는 자리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우리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인하대학교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하와이 동포들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5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 동포청을 소개하고 하와이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 사회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하와이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령부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다양한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지휘하고 있어 유사시 한반도의 전력을 증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태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인태사 사령관인 서물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 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작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 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병들의 헌신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힘이라며 장병들에게 큰 신뢰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태사 방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 영내 안보가 위협받는 가운데 확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장수영 기자였습니다. 네, 장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5개국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다음 날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와 나토 퍼블릭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장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세 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틀간 독일, 캐나다, 체코 등 12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의 글로벌 현안에서 양국의 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하며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서의 독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안보 협력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분야 기업들의 진출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는데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막판 수주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9년에 건설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 저녁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틀 차인 11일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한 나토 간 가망 인증 인정서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방산 협력이 확대됐습니다. 해당 인증서는 우리 정부의 비행 안정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IP4 정상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IP4 4개국 정상들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의지를 확인했으며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들과의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32개 나토 동맹국과 유럽연합 등이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방미 일정의 핵심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회담, 나토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IP4 정상회동, 나토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초로 미국 핵 자산을 전시 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뉴스 장수영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창설된 다국적 군사동맹입니다. 그만큼 평화와 안보를 중요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나토 인태지역 파트너로서 향후 어떤 활약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모파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